이번 사례는요, 부부 간의 돌봄 케어를 하고 계시는 사례예요. 그래서 따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을 또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이 계속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아버님이 퇴직 후에 건설 현장에서 또 일을 하시게 됐대요. 원래 다니시던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서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시다가 그만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5층 높이에서 떨어지셔서 아주 크게 다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동을 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연세는 95세가 되셨고요. 거동을 못하신 채 침대에서 계속 누워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장기요양 1등급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장기요양 1등급 받으신 아버님을 지금까지 어머님이 곁에서 아주 성심성의껏 돌봐드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머님이 건강하시고 정정하시면 배우자 되는 분을 돌봐주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어머님도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파킨슨병이 걸리셨다고 해요. 어머님은 지금 현재 88세시고 파킨슨 병이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을 돌봐주고 계신데요. 근데 어머님이 파킨슨 병 안에서도 어떤 증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봤더니요. 하체가 좀 불편하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다리 쪽이 많이 부실하셔서 혼자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거나 이동하시거나 할 때는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어머님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시거나 일어서시거나 하는 그런 힘이 하체에는 없으신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방바닥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책상이라든가 식탁이라든가 이런 데를 붙잡고 겨우겨우 일어서신대요. 일어서신 다음에는 또 옆에 있는 걸 뭔가 붙잡고 옆으로 이동하셔서 주방에 가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밥도 해주시고 또 아버지를 뭐 케어해드릴 때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시면서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참 안쓰럽고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되시면요. 88세에도 일단 고령이신데다가 파킨슨병도 있으시고 어머님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동이 불편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자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이신 분이 또 다른 1등급 어르신을 돌보신다? 이거는 저는 참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잊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일을 이 어머님이 30여 년 동안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녀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벌써 예전부터 몸져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시설로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의견을 어머님께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은 한사코 그거를 부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네 아버지를 지금 30년 넘게 돌봐드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다. 그리고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제일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아버님 돌보시는 일에 조금도 내가 힘겹다 또는 조금도 불만의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신 채로 매일매일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버님을 돌봐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지금 파킨슨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4등급을 받으셨대요. 근데 어머님이 이 정도 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정하신 분들이라 해도 노부부가 사시는데 한 분은 88세시고 한 분은 95세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댁처럼 몸져 누워 계시지 않고 또 파킨슨병이 없으시다 해도 남들이 볼 때는 두 분이 사시는 게 좀 힘겨우실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우리가 모두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버님을 시설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하셨지만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가 이 시점에서 지금 아버님과 어머님 저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 시점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의 의견을 존중해드리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는 아주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판단이 조금 일찍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30년 너무 길었어요. 어머님이 지금 아버님을 30년 돌봐주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88세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몸져 누워 계시는 아버님 돌보시기 시작한 해가 58세 정도 되셨을 때부터 지금 88세까지 돌봐주신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8세였던 분, 그때는 돌보실 수 있어요. 내 배우자, 아픈 배우자 내가 돌볼 수 있어요. 근데 58세였던 분이 68세, 78세, 88세 이렇게 지내오면서 건강하셨던 어머님도 병을 얻게 되신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어머님이 파킨슨 병까지 갖게 되신 거고요. 어머님도 장기요양 등급 4등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 시설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머니에 대한 설득이 이게 어느 만큼 가능할까?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게 고민이 돼서 저희하고 상담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요양시설로 모시는 게 좋을까요? 이 얘기도 하세요. 지금 저는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냥 질문하시자마자 바로 병원이요. 아버님 요양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댁의 아버님이 지금 몸져 누워 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간호사가 와서 치료를 해주고 가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욕창이 상당히 심하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댁은 간호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시고 또 요양보호사가 와서 3시간씩 아버님을 돌봐주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 간호 쪽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요. 요양보호사가 오는 것 쪽에 초점을 둔다면 요양시설로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많은 분들이 질문 참 많이 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중에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이 질문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주위에서 요양병원이냐 요양시설이냐를 가지고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요양병원은요, 병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요양병원은 병원이에요. 그리고 요양시설은 시설이에요. 앞에 요양이라는 말이 붙든 안 붙든 간에 끝에가 병원이라고 끝나면 여기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곳이에요. 즉 이곳의 특징은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건강보험 적용받든 뭐 다른 보험 적용받든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요양병원에는요.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어요. 병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노인들은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의료적인 처치는 필요 없고 그냥 만성질환이라든가 그냥 돌봄 케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설로 가시는 게 더 낫겠죠. 물론 이 분들이 요양병원 가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상주해 있고 그 대신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비용이 이 시설에 가시는 것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에 가시는 경우는요. 건강보험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저렴하긴 해요. 근데 그 저렴한 부분은 의료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저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은 병원은 의료적인 처치가 플러스 되는 거고 시설은 의료적인 처치는 없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측면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성질환이다 하시면 그냥 돌봐드리고 밥 챙겨드리고 이렇게 관리 정도 해드리면 되겠다 하시면 요양시설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의사가 긴급하게 투입돼야 되는 어떤 그런 질병을 갖고 계시다. 그럴 때는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댁의 아버님은 지금
많이 심하게 몸이 불편하시고 누워서 지내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간호사도 오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상태로 봤을 때는 바로 요양병원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터죠. 근데 과연 따님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가지고 어머님께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물어보니까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거를 어머님을 과연 설득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 제일 좋은, 글쎄요, 이게 제일 좋다는 표현을 써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아버님은 요양병원에 안전하게 모시고요. 그리고 따님과 어머님이 자주 이렇게 찾아뵙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파킨슨 병이기 때문에 어머님도 4등급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쥐약암보호센터 다니실 수 있으니까 아침에 가셨다가 저녁쯤에 오시는 그런 쥐약암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 어머님이 불편한 몸으로 밥을 직접 지어 드시지 않아도 돼요. 요즘 쥐약암보호센터는 저녁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로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어머님이 만약에 쥐약암보호센터 다니신다고 하면 저녁까지 거기서 드시고 집에 오셔서는 씻고 휴식 취하시다가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주간보호센터 가셔서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 즐겁게 즐기시다가 또 오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면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 드는데 어머님이 절대 이거를 허용을 안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드렸는가 하면은요,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두 분이 함께 노인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솔루션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따님이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죠. 어머님이 아버님 혼자는 절대 못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터인데 어머님도 함께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님이 조금 갸우뚱하시면서 그럼 내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같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요즘은 이렇게 부부 노인이 함께 가시는 그런 경우들 간혹 보게 되는데요. 병원이나 시설에서 부부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면 부부 병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부부 병실보다는 층을 달리해서 남성 노인이 예를 들어 3층이시다. 그러면 여성 노인들은 2층 이렇게 층을 달리해서 생활을 하세요. 근데 이 댁의 경우는 처음에는 부부 병실로 가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댁은 그냥 부부 병실 아니고 층을 달리해서 여성 노인층, 남성 노인층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생활하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곳에서 생활을 잘 하시는지 따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열심히 여기서 집에서도 안 하시던 화장을 하신대요. 화장을 곱게 하시고 남성 노인층으로 가신답니다. 가셔서 집에서 아버지 돌봐드렸던 것처럼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도 닦아주시고 얼굴도 닦아주시고 아버님 옷 매무새도 이렇게 좋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아버님을 또 돌봐주고 계신데요. 근데 집에서 아버님 돌보실 때랑 요양병원에서 아버님 돌보실 때는 한결 힘겨움이 덜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좀 돌봐주신다고는 하지만 즐거운 모습으로 돌봐주고 계신다고 하셔서 저는 조금 흐뭇함을 느꼈고 진작에 이런 또 논의가 이루어져서 어머님이 너무 힘겹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머님 찾아뵐 때 어머님 표정이 좀 밝아지신 걸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같이 계시지만 또 내가 남편을 계속 돌봐왔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와서도 남편을 돌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사실은 조금씩은 어머님도 돌봄 케어를 서비스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행복감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 사례 이렇게 같이 의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댁처럼 집에서 가족들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가 그동안 상담해드린 사례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돌봄이 사회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썼죠. 사회적 돌봄이라는 얘기 많이 드렸어요. 이거는 요양보호사나 그런 전문 인력들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봐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죠. 그거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는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적 돌봄이 많이 잘 되어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간다 해도 가족들이 집에서 가족을 직접 돌보는 이런 가정과 지금 이 사례의 가정과 같은 집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댁과 같은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어머님이 불편한 몸으로 아버님을 돌보실 때 저는 아무런 지식이나 기술 없이 저렇게 돌봐오셨다? 물론 30년을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찾아가셨겠지만 그 힘겨움은 참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 돌봄, 가족 케어 이거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회적 돌봄이나 사회적 케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양보호사 교육 이런 교육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정에서 내가 직접 나는 사회적 돌봄에 맡기지 않고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가족을 돌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족 돌봄이나 가족 케어와 같은 그런 교육 시스템 그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댁의 할머님 지금 88세신데 파킨슨병 있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 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만큼이나 많이 들어보신 용어예요. 그래서 파킨슨병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는데 파킨슨병 물론 심각해요. 근데 파킨슨병 있으신 분들이요. 장기요양 등급을 어느 정도 받으시는가 하면 보통 4등급 받으세요. 이 얘기는 파킨슨병이 있으신데 인지 기능이 정상적이다, 괜찮으시다 라고 하면 등급이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는 안 나와요. 파킨슨병이신데 정신 인지 기능이 괜찮으신 분들은 보통 그냥 4등급 나오십니다. 근데 파킨슨병 있으신데 몸이 좀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3등급이 나오세요. 근데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많이 안 좋더라라고 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가시게 됩니다. 즉 파킨슨병 하나 가지고는 4등급 정도이고요. 파킨슨병에다가 플러스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3등급. 근데 인지가 많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그때는 2등급, 심한 경우에는 1등급까지도 1등급이 되신다 하면 파킨슨병에다가 치매도 심하시고 거동도 완전히 많이 불편하시고 이 정도가 돼야 1등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리려는 말씀은 파킨슨병에 있어서는 등급이 더 올라가는 경우는 인지기능 장애가 같이 플러스가 될 때 등급이 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의 경우는 파킨슨병이신 분들이 4등급을 주로 받으시기 때문에 4등급이신 분들은 주야간보호센터를 매일매일 다니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처럼 개인보험이 아니라 공공 형태로 제공되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제공되는 이런 장기요양보험제도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제도가 다른 나라들에도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3번째 나라예요. 그만큼 이런 노인복지 쪽에서 보험으로서는 굉장히 앞서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일 먼저 시행한 나라가 독일이 되겠고요. 2번째로 시행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가 3번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보험 시스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과 관련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사회보험이 우리나라가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필요시에는 그냥 이용 안 하고 계시지 말고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장기요양 보험료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또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생활에 조금 편의를 도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 살아가시는 모습을 소소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사례를 갖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